그래서 암의 항암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소화를 잘 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 소화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암 환자들의 몸의 상태는 어떤가요? 일단 염증이 굉장히 많고 또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굉장히 이제 저체중으로 향하고 있는 상태의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기력 보충입니다. 체력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영양 섭취가 잘 돼야 되겠죠. 영양 섭취가 잘 되게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드시려고 하는데 이 잘이라는 의미를 음식의 종류로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잘이라는 것은 영양이 잘 흡수되는, 소화가 잘 되는 상태가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암의 항암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소화를 잘 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화를 잘 해야 내가 섭취한 음식의 영양소가 몸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흡수된 영양 성분들이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고 또 면역 세포들을 만들어서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또 전체적으로 체력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면역력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또 제가 이제 암 환자분들에게는 몸 전체의 환경, 암이 사라지는 몸 전체의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암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이제 표준 치료를 통해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세포가 계속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지는 그 환경, 새로운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서 암세포를 제거하자. 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이것을 위해서도 결국 소화, 영양 흡수입니다. 그래서 영양 흡수, 영양소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이 잘 소화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먹는 것이 잘 소화가 되는지 이것을 꼭 점검해야 됩니다. 소화불량이 암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소화불량의 가장 큰 문제는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큰 덩어리가 그대로 장까지 내려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네, 우리 몸은 이 큰 덩어리 수준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영양소는 아주 작은 미세한 분자들로 쪼개져야만 장벽을 통과해서 혈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으로 이렇게 분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소화효소가 부족하거나 위산이 약하거나 담즙 분비가 적어지면 이런 음식물들, 큰 덩어리 음식물들이 작게 쪼개지지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덜 소화된 음식물 덩어리가 또 소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소장에서는 이 큰 덩어리에 대해서 흡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변질되는 성분으로 남아있게 되죠. 소화가 되지 않은 채 이제 대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바로 이제 또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대장에는 이제 수조 마리의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죠. 그런데 원래 이 장내 미생물이 먹어야 되는 정상적인 먹이가 있습니다. 여러 당류와 식이섬유입니다. 근데 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된 단백질이 들어오고 지방이 들어오고 탄수화물 찌꺼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장내 미생물이 먹어야 되는 음식물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없고 부패되는 성분들이 있다 보니까 장에서 변성이 일어났다, 썩었다.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경험을 하고 있냐면 악취가 나는 방기, 악취가 나는 변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잘못된 소화, 대사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부패가 되는 과정에서는 또 독소들이 계속 많이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의 이 부패, 대사산물로는 암모니아, 요산, 인돌, 스카톨, 황화수소, 페놀 이런 성분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것들이 악취가 나는 방계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런 악취가 날 때는 내 몸의 장에서 계속 부패가 일어나고 있다. 부패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독소들이 장에만 머물러 있다가 빠져나가면 큰 문제가 또 안 될 수 있는데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재흡수가 일어납니다. 장벽을 통해서 혈액으로 흡수가 되는데 바로 이렇게 장벽에 또 틈이 약해져서 잘 흡수가 되는 상태를 우리는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첨가물이나 또 몸이 좀 약해진, 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장 세포들이 타이트한 그 결합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누수된다, 흘러간다 해서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이것은 이제 독소들이 온몸으로 더 퍼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소가 내 몸에 또 다른 장기로, 또 간으로, 또 신장으로, 또 온몸으로, 심지어 장뇌축을 통해서 뇌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소가 계속
퍼져나가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 간에서 이 독소가 흡수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간은 원래 많은 일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또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부분이 바로 해독입니다. 몸 전체의 약 70% 해독을 담당하고 있죠.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도 독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간이 해독을 해야 되고, 정말 정상적인 좋은 음식을 먹어도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독소가 또 있기 때문에 간이 해독을 해야 됩니다. 깨끗한 음식을 먹어도 간은 해독이라는 과정을 늘 경험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독소가 많아졌을 때입니다. 간이 해독해야 될 양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자, 하루 종일 이 독소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이 점점점 지쳐가게 되겠죠. 지쳐가다 보니까 해독이 덜 됩니다. 독소가 더 쌓이게 되죠. 이 독소가 계속 해독이 안 되는 간의 건강 상태에서는 면역 물질도 만들어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합성과 대사 조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고, 염증들이 더 커져가는 이러한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죠. 독소가 많은 환경에서는 신장에서 필터할 것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정수기를 상상하면 됩니다. 그나마 우리 정수기는 때 되면 필터를 교체해 주잖아요. 근데 정수기에 흙탕물을 계속 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필터가 견뎌내지 못하겠죠. 바로 우리 신장은 필터 교체 없이 이 세포 재생만으로 계속 신장의 기능이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 독소가 많을 경우 신장 기능이 뚝 떨어지면서 신장의 해독 능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독소들이 또 염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장에서 만들어진 독소들은 혈관을 타고 몸에 돌면서 온몸에 염증을 계속 보냅니다. 염증 생산 공장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장에, 혈관벽에, 피부에 여기저기 다 염증을 보내기 때문에 몸 전체 전신 염증이 될 수 있고, 이 전신 염증은 암과도 심각한 상관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소화불량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확 떨어뜨리게 됩니다. 제대로 소화가 안 된 음식물이 들어오면 나쁜 균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병원성 세균도 있고, 유해균, 부패균, 비만세균, 우리 몸에 쓸모없는 그런 불필요한 세균들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좋은 세균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면역력의 균형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전체의 70%, 80%를 차지하는 면역력은 장내 환경, 건강한 장내 환경과 아주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비도 상당히 많은 이 독소를 늘리는 주범이 됩니다. 변비하면 어떤 분들은 변비 있을 수도 있고 가끔 그래도 가니까 괜찮아 라고 상당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해독이라는 이 중요한 우리 몸의 기능을 위해서 변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독소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서 음식물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장의 운동도 느려지고 또 변비가 생기기도 쉬운 몸이 됩니다. 그래서 대변이 장에 오래 머무르는 동안에 장간 순환을 통해서 또 장내축을 통해서 장에 있는 독소들이 계속 흡수가 됩니다. 배출돼야 되는 독소가 몸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독소가 또 재흡수가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몸 전체는 역시 염증과 또 암이 생겨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소화불량은 단순히 그냥 배가 더부룩한 불편한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독소 생산 공장을 우리 몸에 가동시킨다 라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소를 줄이고 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을 흡수하는 영양과 해독의 원리에 따라서 소화불량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우리 몸의 증상입니다. 소화를 잘 시키는 것, 완전소화 시키는 것, 건강을 위해서 특히 환자분들은 이 완전소화 시키는 것을 절대적으로 꼭 지키셔야 몸을 잘 회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